조금씩 다 수전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계속 훈련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너무 막 너무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그리면 자연스럽게 나아질까요? 점점? 올바른 방법으로. 네, 그게 중요하죠.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안 좋은 방법이면 그 안 좋은 방법을 익혔던 그 시간을 고치는 거가 더 어렵다. 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 네. 선생님이 다른 학생분께 말씀하시는 거를 몰래 엿들은 건데 이제 소묘를 그리면 여기 유화나 수채화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묘를 잘 그리는 사람은 유화나 수채화도 잘 그릴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에 연관이 있나? 그리고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애니메이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디지털 드로잉도 소묘를 잘 그리면 잘 그리게 될까. 네. 기본적으로 그 유화나 수채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스케치가 되잖아요. 일단 스케치가 되면 그리고 명암 판단력도 생기고 소묘를 하면, 그러니까 색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 금방 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 공부를 하고 하면 금방 좀 하시는 것 같고, 그게 과정이 똑같아요. 다 소묘랑 뭐 수채화, 유화, 뭐 한국화, 뭐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좋고, 디지털 드로잉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뭐 일러스트 같은 건 디지털로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다 똑같아요. 한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소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걸로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도 뭔가 좀 막힌다 느끼시면은 기초 소묘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형태라든지 명암이라든지 그리는 순서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소묘에 대한 열정이 막 더 생겨요. 왜냐하면 저 소묘 그리고 있을 때 옆에 다른 학생분들 유화나 수채화 그리시는 거 보면 나는 언제 소묘 잘 그리는 것도 막막한데 언제 저런 거 해보나 싶거든요. 근데 일단은 소묘를 더 잘하고 싶은. 네. 소묘를 최근에 수경하실 학생들 소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카페에 올라가는 그림들도 다 소묘고. 맞아요. 네, 물론 사실 학생분들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화를 하시거나 수채화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소묘를 잘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림 실력과 가장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시다가도 소묘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약간 교과서 같잖아요. 그 당연한 말인데 내가 가슴 깊이 공감하기엔 좀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 물난리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물난리 특강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비해서 마지막에 되게 많이 느셨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게 소묘 과정은 아니었지만 스케치를 되게 꼼꼼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 소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스케치가 꼼꼼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결국에 물난리 할 때 채색보다 스케치에 더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형태를 더 잘 잡아봅시다. 계속 이제 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스케치 과정에서 잘 모르겠어서 얼버무리면 채색할 때도 얼버무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처음 정물을 그리기 시작할 때 피망을 그렸는데 네.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 털로 만들어진 피망 같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딱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약간 복슬복슬한 게. 근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종이랑 연필 하나로 이렇게 물건의 재질까지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 질감이라는 거는 사실 빛이 얼만큼 반사가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질감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털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 그림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명암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질감도. 네. 선의 종류를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갖는 뭐 사물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쌓아준다든지 가벼운 사물일 경우에는 좀 얇은 선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명암으로 다 질감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디테일한 명암까지 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음영 대비가 되게 강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털이 복실복실한 거는 중간 색깔이 막 많고 뭐 명암이 되게 짧게 잡히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암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웬만하면. 그리고 그 음영 대비를 얼마나 강조를 해주느냐, 아니면 뭐 중간 톤을 얼만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암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 크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 모르겠다. 네, 맞아. 이거랑 두 번째는 얼마나 어둡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비를 강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도 크신 것 같고 지금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 건지 좀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빛이 네. 어디서 오고 이 모양이 어떤 굴곡을 갖고 있냐.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김이나 모양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무수한 굴곡들을 사실 지나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명암이란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한 거가 어떤 10으로 내가 진함을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보다 좀 진하고 여기보다 밝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어두운 데를 먼저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데를 들어가서 어두운 군집을 먼저 그리면은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데는 한 번 더 겹쳐서 칠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데는 좀 덜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명암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네, 명암 표현을 하면 되겠죠. 사실 그게 저희가 되게 초반에 하는 단계 연습하고 그라데이션 연습할 때 네. 알려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명암을 할 때는 그 한 번에 진하고 밝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두운데 처리하고 그 윗부분하고 비교해서 점점 더 어둡게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막상 정물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적용하시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림을 좀 잘 그리게 되고 나면 왜 단계 연습을 하고 육면체를 그리고 원기둥이나 굴을 그리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맞아요. 네. 저도 피만 그릴 때 선생님이 원기둥 3개가 붙어 있는 것 같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1에서 도형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술은 계속 약간 전체적으로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죠. 네.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만 미술이 되게 하나의 그냥 사람의 사는 거 인생이나 철학 이런 거랑 또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너무 과유불급이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네. 선을 막 진하게 하면은 망치잖아요. 그쵸.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다른 일도 다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내가 과하게 하거나 좀 덜어내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저도 이걸 엄청 느끼고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학원에 와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저보고 약간 철학적인 거 말 많이 한다 그러시는데 심리치료 받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미술에 적용되는 게 인생에 적용돼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즐거움을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힘든 부분이 가늘고 얇은 선이 안 나오는 것. 네. 근데 이거 저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소묘하시는 분들 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가는 선이 안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엄청 많이. 그래서 다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이제 저는 그럼 엄청 신경 써서 가늘게 뽑아내야지 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진짜 이거는 오해예요. 선에 신경 쓰면 좋죠. 근데 선 말고도 다른 걸 신경 쓸 게 되게 또 많아요. 선에도 신경 쓰는 게 맞지만 선 말고도 신경 쓸 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맞아요. 그러니까 선에만 신경 쓰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네. 선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학생들이 뭔가 선을 그릴 때 예쁜 선으로만 다 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선은 안 예쁜 선, 예쁜 선 다 조화롭게 돼가지고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림은. 그러니까 밑에는 조금 두껍고 거친 선이 깔려야 되고 점점 완성해 갈수록 얇은 선으로 마무리해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얇은 선으로 예쁘게 이렇게 그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학생분들은. 얇은 선을 하면 힘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가끔씩 좀 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게 얼룩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또 지우려고 막 하다가 좀 더 얼룩이지거나 네. 양감이 좀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편하게 두껍고 거친 선으로 해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너무 신경을 쓰는가. 네, 그런 거고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얇은 선을 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 네. 처음부터 얇은 선으로만 정말 잘 쌓아 나가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돼요.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선, 거친 선이 같이 있어야 그림이 좀 풍성해지고 입체감이 살아나거든요. 얇은 선으로 입체감을 살리려면 정말 많이 그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얇은 선은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보테니컬 아트 하시거나 세밀화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얇고 가는 선으로 여러 번 그리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작은 그림을 그리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묘를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선도 쓰고 그런 게 또 어떤 하나의 맛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선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네. 근데 방향성이 예쁜 선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 선을 찾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의 선. 그런데 사실 선 연습을 저희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다양한 선을 쓸 수 있는지 연습을 맞아요.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어서 네. 맞아요. 저 예쁜 선에 집착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그렸어서 사실 비 오는 것 같다고 그림이. 아니 놀리고 이게 되게 힘들게 비가 해요. 오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정말이네 이러면서.
저는 막 다들 이게 가는선 그러니까 처음에 아 가는선이 짱인가 보다. 아, 네. 가는선 잘 그리는 사람 잘 그리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진짜 제일 어두운 부분을 처음부터 가는선으로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쌓아도 안 그쵸, 진해져서 그쵸. 정말 아, 이거 그리다 지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오셔서 이 부분은 진하잖아요 이러면서 엄청 굵은 선으로 팍팍 그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근데 또 그 선이 또 멋있는 거예요. 아, 네. 남이 하면 다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태. 아, 형태는 너무 네. 고민이죠, 다들. 네, 형태가 봐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 오셔서 이 부분 좀 고쳐보시는 게 어때요? 이러면 그제서야 그런가? 보이는데 그전엔 절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저는 엄청 고민해서 이젠 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오셔서 조금 고친 것 같은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건가? 이거 노력으로 안 되나? 재능의 영역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보는 눈은 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형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사람이 형태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소묘 같은 거 이게 비슷하게 닮게 그려야 되는 그림들은 여러 사람들이 조금 봐서 어디가 좀 어색한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주변에 이제 같이 배우는 분이 있으면 뭐 한번 어색한 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내 그림은 안 보이는데 남의 그쵸, 그림 그쵸. 틀린 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그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저 사람이 저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내 그림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새로운 눈으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기준점을 하나 잡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점을 잡을 때 뭐 코를 내가 기준으로 선을 한번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거기서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눈에다가 선을 그려보고 위아래의 길이는 어떤지 이렇게 내가 하나의 기준을 좀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 고칠 때는 좀 그 인물이라든지 뭔가 그리고 있을 때는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모양하고 대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저희 인물 뒤집어서 그렸던 연습했던 것처럼 아예 거기를 하나의 조각으로 하나의 피스로 보고 비교를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뒤에만 나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네,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랑 이쪽에서 볼 때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형태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형태가 잘 안 보일 때는 좀 딴 거를 하다가 네. 보면 그래도 보이게. 좋아요. 네네. 그리고 쉬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형태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래서 쉬라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내 그림을 보면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맞아, 안 맞아.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내 그림을 보지 않고 다른 데 어디 구석이나 이런 데 앉아서 쉬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 그림 좀 보고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네.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하면서 내 그림은 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한 5분, 10분이라도. 그러고 나서 보면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게 손을 쉬라는 건지 알고 눈으로 계속 이렇게 형태를 보면서 쉬고 있었고 눈에도 휴식을 네네. 눈이 익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네. 드디어. 이거는 진짜 제가 고민이 많았었던 거고 선생님이랑 깊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네네. 한데 선생님이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따르고 내 의견은 최대한 지향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못 그리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 모셔서 좀 막 그려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좀 막 그려봐야 되나? 그래 그러자 했는데 또 다른 분께 말씀하시는 걸 얼핏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셨다. 네. 이러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약간 집에 가서 안 하셔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듣기로는 이제 잘못 그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맞아. 해서 이게 약간 두 얘기가 상충된 게 아닌가? 저한테는 막 혼자 생각해서 막 그려보라고 하시더니 왜 그분께는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혼자 그리지 마라.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뭘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지? 저 이렇게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고 막 그려봐라라고 하는 거는 시도를 좀 해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거랑 좀 결이 좀 닿아 있는데 시도를 좀 해봐라. 막 좀 시도를 해봐라. 그럴 때 의외로 실험적인 내가 막 낙서나 뭐 이렇게 새로운 좀 시도를 했을 때 의외로 좀 뭔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낙서한다든지 뭐 집에서 낙서를 할 때도 열심히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밌게 그냥 낙서 진짜 낙서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낙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연습할래요?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연습이라고 하면 일단 열심히 하는 거. 그쵸.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그 배우시는 학생분들에 맞춰서 피드백 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너무 하란 대로만 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신 것 같고 너무 자기의 스타일대로만 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이렇게 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진도가 다른 경우에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마다 그에 맞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본인한테도 본인한테 맞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네. 혹시 다른 학생분들이 들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 피드백만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그리시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것도 도움이 되죠. 네. 그 어깨 너머로 이렇게. 맞아요. 저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소묘 이제 가는선 그 부분인데 그날 저도 가는선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여쭤보셨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분이 제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또 가는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면 같은 대답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방법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두 분과는 다른. 그래서 좀 신기했거든요. 이게 왜 다른 방법 알려주시지? 저는 왜 그 방법 말씀 안 해주시지?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이 되게 도움이 되긴 했거든요. 재밌게 조금 본인에 맞게 재밌게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뭐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성도 다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그림을 배울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쟁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화실에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매력에 집중해 보는 것도 또 재밌고 또 이
다른 분은 다른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렇게 좀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생각날 때마다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새롭고 재밌었어요. 네. 네. 이게 좀 훨씬 더 선생님이랑 둘이서 얘기할 때나 다른 중급 이상 학생들이랑 얘기를 네. 많이 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답답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그게 뭐가 답답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네. 정말 원초적인 정말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중급자 이상 분들도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질문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드디어 시간이 왔나 이러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